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평재입니다. 오늘은 이미 약속드린 대로 이 궁합을 몇 편에 걸쳐서 시리즈로 동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우선 대부분의 분들은 이 궁합을 이렇게 보러 오시면 혹은 사귀시는 분이나 혹은 뭐 관심 있는 분하고의 인연을 이렇게 보러 오시면 대부분은 상대방을 궁금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이재명 후보 그 내부 총질을 당할까라는 그 동영상 편에서도 이미 언급해 드렸지만 자기의 사주팔자 자체가 자신의 이번 생애에서 자신이 짐지고 가야 될, 자신이 겪고 가야 될, 짐지고 가야 될 자기 자신의 까르마저 엇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자기 사주 안에 이미 자기 이성운이라든지 배우자 운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이 좋은 사람인지 혹은 만나는 남자들이 좋은 남자들인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다 이미 자기 사주 모양새, 꼴, 생김새 이 구조 안에서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궁합을 보려면은 상대방을 궁금해하기 이전에 자기가 이번 생에서 이성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그 복을 타고났는지 어떤 관계로 태어났는지 그거부터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남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안 좋은 인연은 피해갈 수도 있고요. 그 핵심이 그건데 뭐 이해는 갑니다만은 열의 아홉은 자기 자신은 들여다볼 생각을 않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라. 자기 사주팔자 안에 이미 이성이나 배우자나 혹은 그 인연을 맺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모양새인지 그리고 좋은 역할을 해주는지 흉한 역할을 해주는지 이미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자기 사주팔자 생김새 꼴부터 먼저 아는 게 상대방 인연이 어떤 인연이 만나질지를 먼저 아는 게 되고 그 자체가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의 개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궁합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궁합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해 놨는데 궁합의 핵심은 첫 번째, 자기 사주팔자 생김새 꼴상 주어진 배우자 자식 등 육친의 복분 이거를 옛날 어른들은 니 분수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분수 이거 자체가 이번 생에서 남 뭐 쳐다볼 필요도 없고 내 사주팔자상에서 나한테 이번 생에 주어진 배우자라든지 자식 등 이 부모 형제 육친의 복분은 분수는 여기까지였구나 라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주팔자 생김새 꼴상에서 이미 타고 태어날 때 자기 사주 안에 담겨있는 그 복분을 뛰어넘는 배우자나 이성이나 남자나 여자나 연애 상대를 만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설령 어쩌지 애를 써서 만나게 됐다 쳐도요. 복분을 뛰어넘는 인연은 그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기도 힘듭니다. 이 자체가 사주팔자 복분 분수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본인 사주가 이혼 가능성이 큰 사주인데 상대방 사주도 이혼 가능성이 큰 사주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거의 이혼. 예. 그런데 자기는 이혼 사주가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은 이혼 가능성이 큰 사주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괴롭겠어요? 이혼사주가 아닌데 상대방은 이혼사주면 상대방은 이혼하는 게 자기 이 사주팔자상의 복분 분수고 이혼해야 새로운 인연을 만났는데 만날 수 있는데 이혼을 이렇게 쉽게 안 되니까 이혼사주인 상대방도 괴롭고 자기는 이혼사주가 아닌데 이혼할 상대방을 만나서 자꾸 이혼 그 관계가 틀어져서 이혼 한 해 만에 이러면서 살아가면 본인도 괴롭고 옛날 같으면요 우리 부모들 세대들은 어찌어찌 결혼해가지고 이게 상대방 배우자한테 기대할 바가 없다 치면은 자식이라도 믿고 산다 이러고 애여 내 빨자하고 팔자 이러고 사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상황이면 거의 대부분 이혼을 합니다. 시대 상황이란 것도 이게 남녀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는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혼 가능성이 커도 참고 살면서 뭐 사회생활하다 어찌어찌 뭐 다른 그 이성인연 만나면 몰래 이렇게 남몰래 하는 연애 내지는 사랑도 하면서 이런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거침이 없어요. 아니다 싶으면 이혼 가능성이 있는 사주면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하죠. 이혼하고 새로운 인연 만나서 서로 행복 찾아서 이 시대상 변화도 이게 사주팔자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뭐 이혼사주 이렇게 만나주면 100% 이혼이죠. 근데 이제 이혼이 아닌 사주 내 상대방이 이혼사주라는 자기가 이혼사주인데 상대방이 이혼사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괴롭죠 한동안. 그러다 이제 여의치 않으면은 거의 이제 이혼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세태가. 그리고 본인이 이혼사주가 아닌데 상대방이 이혼사주를 만나는 경우는 이 복분이 서로 다르잖아요. 사주팔자 모양 분수가 이렇게는 만나지는 경우가 흔치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 한쪽이 이혼사주인데 한쪽은 이혼사주가 아니야. 혹은 어라 둘 다 이혼사주고 실제로 뭐 만나다 사귀다 헤어지다를 반복하면서 그닥 뭐 이성 인연이 별로 안 좋은 사람 같았는데 어느 날 결혼해가지고 전혀 180도 다르게 이게 결혼 생활 알콩달콩한다. 드물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음양이라 그래요. 음양이 이 작은 틀에서 음양이 있고요. 사주팔자 전체로 놓고 봤을 때 한쪽은 이게 이가 빠진 동그라미라 그러잖아요. 교묘하게 서로 이가 빠져 있는 동그라미 팔자들인데 이거를 탁 붙여놓고 보니까 서로 상대방이 빠진 이를 착착착 메워주면서 찰커덕하고 달라붙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자체를 하나의 음과 양으로 놓고 큰 틀에서 음양 시각이죠. 대음양의 시각에서 놓고 봤을 때 사주팔자 안에서 이성우는 그닥인데 이 두 사주팔자를 붙여놨더니 마치 열쇠고리가 풀리는 것처럼 척하다고 맞아드는 궁합도 있어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그러고요. 복 받은 거죠. 드물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잘 살아요. 그래서 서로의 사주가 상대방 사주 안에서 쓰임새를 갖는 경우는 각자 그 사주가 이성운이 배우자운이 불리한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사주에서 쓰임새를 얻고 있는 사주들은 척하다고 달라붙어서 굉장히 잘 사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제가 이제 예를 들 거고요. 이 사주 공부 자체가 그래서 자기 사주 팔자 생김새 꼴 인연 부모 형제 배우자 뭐 자식 인연까지 다 그리고 사회에서 이 관계 형성하는 사람들의 인연까지도 이미 자기 사주 안에 이 모양새가 담겨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기 사주 팔자 아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개운이고요. 이 사주 팔자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개운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주팔자 자체 모양새가 이성운이 불리하다든지 이혼사주여도요, 결혼해서 이혼 여부하고, 그러면 이혼사주는 연애도 못하고 산다는 거냐? 이거는 아니고요. 이게 자기 사주팔자하고는 별개로 10년마다 바뀌어서 흐르는 이 대운에서 이 이성 인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그 대운이 10년의 대운이 빠져나가기 전에는 그 10년 대운 안에서는 한 2, 3년 정도 이렇게 길게 갈 수 있는 그 연애운은 들어오죠. 그 결혼운하고 그래서 연애운은 다른 겁니다. 그 연애운을 보려면 이렇게 10년마다 들어오는 대운 혹은 그 1년짜리로 들어오는 1년 연운 혹은 달달이 들어오는 월운, 자기가 사랑을 갈구하고 이성을 갈구하는 사람은요 10년 대운에서도 이성운이 안 들어왔고 1년 운에서도 이성운이 안 들어왔는데도요 이 달에 들어온 인연으로 짧게 스치듯이 연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스치듯 들어온 인연인 거죠. 그래서 이 결혼운하고 연애운은 별개의 부분인데 사주팔자 자체에서는 이 결혼이나 연애운에 대한 자기 그 분수가 담겨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결혼운이 한 사주더라도 이혼 사주더라도 연애는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운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그 운을 이렇게 나 연애하고 싶다, 이성을 원한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면은 쓰게 돼 있어요. 한 달짜리, 불과 한 달짜리 인연이어도. 그런데 본인이 사주팔자 안에도 담겨 있고 대운에서도 들어오는데도 본인이 짐 싸서 뭐 자연인 생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본인 스스로가 외부하고 차단한 단전된 생활을 하면은 이성운이 들어와도 써먹을 기회가 없잖아요. 스스로 차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팔자라든지 10년간 들어오는 대운이라든지 1년간 들어오는 뭐 1년운이라든지 월운이라든지 이 모든 운들은요. 자기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궁합이라는 거는 핵심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 크게 핵심이에요, 이게. 일단은 자기 사주 팔자 안에서 허락된 분수가 이성이나 배우자 운에 대한 분수가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설령 자기 팔자 원국에서 이성운 배우자 운이 불리하더라도 대운이라도 한 20년 대운으로 이렇게 이성운이 들어와준다면 결혼하는 경우도 많죠. 결혼 않더라도 오랫동안 뭐 거의 사실혼 관계나 다름없는 장기간 동거 생활을 하는 이런 인연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1년 올해 운 1년짜리 운으로 들어오는 인연은 그 1년 기운이 빠져나가면 인연도 같이 떠나가는 거예요. 시절 인연처럼. 이게 짧은 시절의 인연으로 들어왔냐, 한 달짜리 인연으로 들어왔냐, 1년짜리, 1년 내내 인연이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1년 중 뭐, 계절이라 그러죠, 사계절. 뭐, 봄, 여름에 인연은 한 6개월 강했다가, 가을, 겨울쯤에 시들시들했다가 빠져나가는 인연지. 그럼 만났다 헤어졌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번 한 생애 동안 살다 가는 것도 한 인생 한 시절로 본다라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이번 생에서 와서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인연을 맺고 살다 가는 것도 큰 시가에서는 한 시절 인연이기도 하지만 짧게는 이렇게 한 달, 두 달 혹은 봄 사계절에서 한 계절, 두 계절 인연으로 짧게는 한 3, 4개월, 길게는 한 6, 7개월 이렇게 진하고 이게 굵게 이게 선명한 그 생애에서 기억될 인연으로 이렇게 연애수 강하게 들어와서 스치듯 강렬하게 연애하고 빠져나간 것도 시절 인연이어서 다 시절 인연. 자, 어쨌든 그래서 자기 사주팔자 복분을 먼저 들여다봐야 되고요. 드물게는 각자 찌그러진 그 팔자지만
그 찌그러진 거를 서로 만나서 교묘히 메워져 가지고 사주 원판은 좀 불리한 배우자 인연 그 연애운 생김새여도 굉장히 잘 사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아니면 대운에서 10년 중에 2, 3년 이렇게 한 몇 년짜리 인연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1년 중 뭐 한 두 계절 인연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며칠 인연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인연들을 써먹냐 안 써먹냐 이 본인 사주고 본인 인생이잖아요. 본인이 그런 거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마음 자체가 아니면 본인이 그런 기운을 쓸 수 없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아닌 자연인 상태나 아니면 외부와 차단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인연이 기운이 들어와도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궁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판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사주는요, 생신은 모른다 치고, 여자 방송인, 주부님도 오전에 이렇게 방송할 때 많이 나오죠. 생활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여자 김원희 탤런트, 김원희 씨 이 사주인데요. 생신 몰라도 이분은 원판에 이미 이게 누굽니까? 신미일주라서 이 신금들이 이 미인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신금이 누누이 이제 제 영상 통해서 얘기했지만 세상의 고부가 가치를 담아놓은 거 혹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통해서 이 가을에 수확한 완전체 결정지의 씨앗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신금으로 태어났다는 거는 외모가 뛰어난 경우도 당연히 많죠. 이 결실이기 때문에 완전체 결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토는 뭡니까? 재고라고 그러죠. 이게 12운성상으로는 이 미토 속에는 갑하고 개수가 이게 인묘되잖아요. 그러면 이 신금 입장에서 갑은 뭡니까? 목. 육친으로 아버지, 시어머니도 되지만요. 이거 돈이잖아요, 돈 찾고 그러니까 재고 돈통을 깔고 앉아있는 사주예요. 그리고 이게 또 한편은 뭡니까? 개수가 식신이죠. 금생수 이러니까. 식신은 뭡니까? 이 김원희 씨한테 자식 아닙니까? 자식의 무덤도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 신밀지는. 자식 문제로 해서 반드시 실험이 있다. 그 다음에 심하면은 자식을 이렇게 이게 무덤에 묻는 경우도 많아요. 자식 한둘 잃는 경우도. 한편으로는 이제 안 좋은 거는 그 좋은 점은 뭡니까 이게. 식신이 또 뭐 떠됩니까? 먹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타고 태어날 때 신밀주들은 먹거리하고 돈 창고는 이미 몸에다 끼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미토가 부동산도 되잖아요. 이분은 이제 부동산이나 이 갑목은 이제 채권도 되기 때문에 채권, 저축, 이 정기 채권 같은 거, 이게 적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해서 이게 재테크라면 돈은 먹고 사는 건 지장 없는 거죠. 근데 자식 근심은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미토가 뭐냐면 나무 목자에다가 이 짝대기 하나 위에다 싹 뜯어가지고 자라는 나무를 베버리는 형상이잖아요. 이 먹기는 생명기운인데 이 먹기 자체를 머리를 쳐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 자체가 이미 이게 불임의 물상도 됩니다. 글자가. 그래서 이게 미토가 식상 자식의 무덤이자 미토 글자 자체가 불임의 물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아니면 이게 안방자리니까 남편도 되잖아요. 본인 아니면 남편은 이 자식하고 관련된 이 불임일 가능성이 크겠다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어디서도 나오냐면요. 금생수잖아요. 이게 전생인연으로 자식이 이게 삼신할매라 그래요. 자식이 자기 사주 안으로 들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쳐버렸어요, 이거. 이거 화급급이니까 이게 병호가 이게 남편 기운이잖아요. 남편 기운과 자식 기운과 부딪혀서 날아가 버리고 남편은 자기 안방으로 자기 집으로 오미합 이게 오미합이 부부합 육합이잖아요. 병신합
그러니까 이미 이분 사주에서는 이거 이혼 사주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남편이 정신으로 몸으로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본인도 남편한테는 꼼빡 죽는, 그래서 이미 이분 사주 원판 자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남편하고 나하고는 둘이 죽어도 좋아. 그리고 우리 부부는, 내 사주에서는 자식은 인연이 약해. 이렇게. 그럼 자식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요즘에 이제 의학 수준도 발달해 있고 이러니까 그 제왕절개 그랬다. 뭐라 그러죠? 그거. 아니 갑자기 이 생각이 안 나네요. 병원 가서 이제 그 인공수정 해야죠. 예. 돈도 많이 들기도 하고 정부에서 요즘에 지원해 준다는 것 같은데, 지원해 줘야죠.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주원판. 그러면 이분이 김원희신지 아닌지 얘기를 않고 모른다 치고, 손님으로 누가 와서 사주를 딱 이렇게 내놓고 저 남편 보고 자식 보고 어때요? 라고 치면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대로. 이번 사주 원판에 우리 부부는 너무너무 금실이 좋은데 자식 인연은 약하다고 이미. 그러면 이런 사람 자체는 나 이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사주 모양새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기운의 끌림작용이라 그래요. 이런 남자만 만나지게 돼 있어요. 그럼 10중 8구는 이게 자기 사주 원판 자체가 이게 남편복이 이렇게, 남편복이 왜 좋냐 더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게 신금이 보석이잖아요. 이 신금한테 제일 필요한 게, 내가 전 영상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요 임수로 닦아주고 요 병화로 비춰주는 보석각에 진열되어 있는 보석을. 그렇죠. 근데 이 남편이 누구냐? 신금한테는 임목하고 이 오화가 천을기인이에요. 이 천을기인의 남편을 만나주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 병호 병호간지 자체를 병화 오화 따로 떼가지고, 이 남자가 둘인데 이게 첫 남자도 좋은 사람, 두 번째 남자도 좋은 사람, 결혼은 두 번째 남자, 안방으로 들어오는 건 두 번째 남자니까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 사주를 풀다 보면 이렇게 병호, 이 간여지동이죠. 불기둥. 이게를 쪼개서 해석해야 맞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낱개로 둘이 붙여서 하나로 해석해도 들어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사주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김원희 씨는 그래서 사주 원판 자체가 남편복은 타고났다. 그 다음에 뭐 재고를 깔고 있기 때문에 먹을 거리, 그 다음에 재물은 넘쳐난다. 남편복 좋다. 이 좋은 사주죠. 좋은 사주입니다. 그런데 자식 복만, 이 사주팔자는 모든 걸 주어지지 않으니까 자식 복만 좀 불리하다, 아름답지 않다 그러죠. 자식 갖기 힘들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가요. 이렇게 좋은 사주가 있는 반면에,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주는요, 제가 전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이런 사주가 최소한 11명 이상, 평균 40명에서 60명이에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왔던지 간에 이 탤런트 김원은 씨가 아니고 일반인이 와서도 내 사주인데 선생님 저 남편보와 자식보 어때요? 그럼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자기 이 사주팔자 이 모양새대로 인연을 끌고 들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대부분은 남편복은 좋고요. 이게 이 돈이라든지 이 먹거리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주인 거지.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와는 반면에 이 아래에 있는 두 가지 사주는요, 일반인들 사주인데요, 둘 다 여자들이고요, 외모가 둘 다 탤런트급이에요. 요즘에는 워낙 이게 미용술도 발달된 데다가 일반인도 잘 꾸미기 때문에 외모를 예전에는 이게 길 가다가도 이게 눈에 띄게 미인들이 드물지, 요즘에는 이제 이 외모 관리들을 하시기 때문에 미인들도 넘쳐나죠. 이 외모가 두 분 다 탤런트급인데, 이분은 강사,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서비스 업종이요. 근데 제가 왜 이분들 사주를 같이 여기다 넣냐면, 비교하시라고. 이분은요, 똑같이 신밀주죠. 이분도 이제 외모가 되고, 아까 똑같아요. 재고 깔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몇백억대 부자세요, 이분은. 친아버지가. 그리고 본인도 이게 전공을 2개나 해가면서 대학원까지 나와서 지금 강사하고 계신데 외모도 뛰어나지 부잣집 딸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편을 일명 사자를 이렇게 서식시켜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다 떠나서 이분 사자 뭐야? 충미충. 이 성격궁이라고 하죠. 안방이죠. 부딪혀서 충미충으로 깨졌죠. 이혼사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사니 못 사니 이제 난리가 나노니까 이제 이분 어머님 되시는 분이 한 달이 건너서 저하고 인연 있는 분하고 이제 어찌 돼서 저한테 이제 전화 와서 본인이 아니고 어머님이 살짝이 넌지시 물어보세요. 어디 가서 봤더니 우리 딸이 이혼사주라는데 선생님 어때요? 이혼사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다행히 공부를 이게 할 수 있는 사주잖아요. 그래서 고집이 이게 엄청 막강하고 성격군이 깨져 있어 성격도 대단하신 분이요. 이 개축이 기강양인 백호라 이거 어마무시하거든요. 이 이제 고집 부리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긴 말 않고 따님이 이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현재 이제 강사시라니 본인 스스로가 이런 사주명리 공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주이니까 사주명리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타로 공부를 하게 돼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 사주를 알게 되면 이 따님이 자기 이게 인생 방향도 잡고요. 앞으로 만날 인연들도 스스로 이렇게 잘 살펴서 만나게 될 겁니다라고만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런 사주는 워낙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남이 아무리 얘기해도 고집도 세고 이래서 자기 스스로가 수긍하게 되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했고 이제 그 어머님도 다른 데서도 이혼 사주라고 저도 이혼자마자 이거 이혼 사주 맞습니다 이러니 이제 어머님 이제 사이하고 딸 사이니까 개입할 수가 없죠. 둘이 이제 이혼한다라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어머니 본인이 아이고 내가 얼마나 이쁘게 금지하고 키운 딸인데 이게 별만큼 배우고 그렇게 이쁜 딸이 이게 사이도 해서 번듯하게 했더니 산이 못 사니까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어째요? 이게 남편 사주 열 필요도 없는 거죠. 본인 이혼 사주. 자, 요 밑에 사주는요. 이분도 아까 그랬죠. 외모도 탤런트급이라고.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몸 관리를 하세요. 자기가 외모 관리를 집중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이분 보시면 이게 유축합으로 반합이죠. 이게 뭡니까? 유축합이 이 갑자일주 여자한테 관성국이잖아요. 이 남자가 국을 이루고 있죠. 이게 이제 자기가 뭐 사업을 한다든지면 손님이 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걸로 활용하면 좋지만 일단 남자, 여자 이성운으로 봤을 때는 남자를 본인이 원하면 이게 국을 짜고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면 이번 생에 한 트럭분까지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뭡니까? 이게 축구가 남자 창고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개축의 물상은 좀 나이 든 남자. 그럼 자축합 들어오잖아요. 부부 육합으로.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갑자일주 기준으로 해서 인성이잖아요. 남자가 선물 공세를 하면서 들이대면 이게 안방으로, 이게 몸통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 주로 나이 든 남자들의 스폰 형태. 여기는 뭡니까? 홍염이면서 잘생긴 홍염살 간지니까 그러면서 젊은 남자들 그리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오면 뭔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자유김은 변태, 신기, 주색 심하면 약물 중독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 이혼사주입니다. 이것도 딱 보는 순간 이혼사주. 그리고 심할 경우는 이 유금이 예리한 칼날도 되기 때문에요. 싸우게 되면 술 마시고 이제 칼 들고 싸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벌써 이게 남자가 버스 한 트럭분으로 있고 그 남자 중에는 자기한테 나이 좀 있어가지고 좀 그 노련한 남자 선물 공세하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한 번씩 이렇게 인연이 닿으면 안방으로 들어와서 몸 섞는 남자. 여기는 자기가 그냥 성적으로 동하는 원하는 홍염살에 조각처럼 잘생긴 남자. 여기는 또 어떤 남자입니까? 요 술토 속에 이 신금이 있어요.
여기는 자기하고 어떤 일관계로 직장으로 연결돼 있어서 팀장급 남자. 근데 이 남자가 어떤 남자입니까? 자기와 똑같은 갑갑이잖아요. 그 속에 있는 신금이니까 유부남. 그럼 연하의 유부남인데 자기하고 일적으로 한 갑질하는 팀장급 이상의 남자하고도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사회적 관계로, 이거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자기가 성적으로 끌려서 원하는 남자들, 이 축도 창고에서 끄집어내줘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자기가 성적으로 동할 때마다. 여기는 선물 공세를 하는 남자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 여기는 자기가 직장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가 이 팀장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잘못 쓰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용사정 100% 맞고요. 그럼 이게 이분 잘못이, 일단은 그런 상황인데도 안 그런 분들도 많죠. 사주가 이게 11명 이상이고 40에서 60인데. 근데 그렇게 이 기운이 이렇게 작용해버리고 모양새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써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무기는 이게 외모를 계속 꾸준히 관리하면서 이렇게 관계 형성, 자유연애 주시하죠. 자,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주팔자 자체 안에서 이미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사회적 여건이 어떻게 되고를 떠나서요, 이미 자기 사주 안에서 자기가 상대방 이성 배우자한테 사랑을 받고 둘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서로 이게 찰떡궁합의 관계인지, 아니면은 이혼하고 갈라치기 하는 사주인지, 또 이혼이지만 이혼 후에 이 남자들이 이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이런 형성,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사주 안에. 상대방을 볼 필요가 없고, 궁합을 보려면은 자기 궁합이 궁금하고 자기 이성운, 자기 배우자운, 자기 인연운이 궁금하면 자기 사주안을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만약 이분은요 이혼하고 나면 이 남자가 이제 거의 드물죠. 그러면 아까 대운 10년 대운 중에 혹은 연운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이제 인연은 이루어지는데 여분 이혼하고 더 좋은 남자를 찾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이분 자기만 다치는 거예요. 자기 사주에서 그런 인연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사주니까. 합은 짜고 있으니까 이제 이분도 연애는 일어나죠. 사회적 관계에서. 여기도 사유축 해묘미. 이 합이라는 것 자체가 연애니까요. 근데 이성의 기운으로 들어오는 인연은, 안방까지 들어오는 인연은 만나기 힘들 가능성이 큰 거죠. 그냥 연애는 가능하지만 이혼 후 재혼은 글쎄요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는 너는 이혼할 필요도 없고 이 남편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요 이게 자유기문이 이재명 후보 사주 풀면서 이 자유기문 인간한테 걸어오는 최고의 미션이라고. 이거는요 신기도 동하기 때문에 이게 종교생활로도 힘들고요. 이게 하여튼 종교생활이라도 해보든지 열심히, 아니면 이런 사주명리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야 이게 풀릴 가능성이 크지. 이 자유기문은 일반인이 극복하기 힘든 이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했어요 이거? 본인도 이거를 마다하지 않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어떤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 개인적 성적 욕망 때문에, 여기는 받고 싶은 이 일반인들의 여자의 욕망이죠. 모든 남성들한테 사랑을. 이거 다 써버리면 이러다 인생 가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그 궁합을 시리즈를 이제 그 연예인들 위주로 해서 계속 올릴 텐데요. 이렇게 궁합을 보려면 그 상대방 관심 가는 사람을 볼 게 아니고 자기 사주팔자를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 자기 사주팔.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이게 내 기왕 이혼을 했으니까 내 남은 생에 내 마음에 끝내주는 남자 하나 노래를 부른들 이게 허락돼 있습니까? 허락돼 있어요? 헛물키다 가는 거죠.
엉뚱한 인연 만나서 몸 상처, 마음 상처, 이 스트레스 받고 받아가면서 자기가 뭐 그 관계를 즐긴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요즘에는 자유연애 시대고 이 개인 사생활력이란 영역이라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 only one을 원한다라면은 그 꿈을 깨야지 그 자체가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게 바로 자기 사주팔자. 이 누구의 사주입니까? 자기 본인들의 사주잖아요. 자, 궁합 시리즈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